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만 신경을 쓰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세심히 돌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관련된 증거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호주도 전기차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점점 전기차 시대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델 Y 퍼포먼스 트랙 모드도 나온다고 해요. 자, 그리고 소니가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다시 한번 4천선을 넘어서면서 뭔가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S&P 500과 나스닥은 1.36% 똑같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다우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미디어에서는 오늘 상승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이유를 좀 들고는 있습니다. 일단 국채 금리가 1.71%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3.76까지 내려왔는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성장주에 좋은 영향을 주죠. 그러면서 나스닥이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국채 금리가 하락한 이유가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는 하락하기 마련이죠. 자, 그리고 이런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는 중국 코로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2만 8천 명대까지 늘어나면서 지난 4월 달 중국 곳곳에 봉쇄력이 내려졌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최근에 발생을 하면서요. 다시 한번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공장이자 미국과 비슷한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침체는 미국의 금리 하락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었고요. 이에 더불어서 장중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었던 모습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의 발언에서도 우리가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가 제한적인 영역에 초입에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4%를 넘어서면서 이제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다다랐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와 걸맞춘 금리 인상 속도 완화 충분히 가능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은 문제없다.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면 원래는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유가가 오히려 올랐어요. 자, 어제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 50만 배럴까지 증산할 수 있겠다라는 소문이 나왔었는데요. 사우디에서 이것을 일축했어요. 자, 이러한 증산설을 부인을 하면서 유가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다만 아직도 80불대 초반이라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주식 좋았고요.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을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이끌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불 보면 잘 알 수 있죠.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들 2%에서 3%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엔비디아가 4.77%나 오르면서 반도체 주식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최근 1년 동안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최근에는 좀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테슬라는 언젠가는 엔비디아랑 똑같이 따라갈 것으로 지금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1.27% 상승했습니다. 최근 하락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나스닥 대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년 초로 갈수록 계속해서 좀 더 좋아질 테슬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미국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높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1500에서 11,230 사이를 횡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 고점으로 11,230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이 선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운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최근 다우라든지 글로벌 증시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쉬어간다면 다시 한번 하락할 수도 있는 게 나스닥이에요. 다만 1500선 이하까지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하락,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121선이 놓여 있는 11,500선을 넘어서면요. 최근 다우가 보여주었던 추세 전환의 움직임도 나스닥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종별, 자산별 ETF 수익률을 통해서 올해 현재까지 강했던 영역과 약했던 영역을 좀 살펴보자면요. 자, 2022년 누계 기준으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영역은 커머디티, 그러니까 상품 영역입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올해 내내 좀 고공행진을 보여주면서 자, 이 DBC라는 ETF가 21%로서 수익률이 가장 높고요. 올해 누계 기준으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거는 역시 비트코인이에요. 마이너스 65%를 보여주면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올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안 좋은 부분은 뭐 채권과 QQQ, 그러니까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반해 뭐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US 달러라든지 골드라든지 이런 건 상대적으로 나스닥 성장주 기술주에 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한 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러한 종목들은 뭔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아래쪽은 이제 공격적인 자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장기로 봤을 때는 다릅니다. 최근 뭐 한 11년간의 누적 수익률로 보면은 비트코인이 정말 장난 아닌 수익률입니다. 뭐 550만 퍼센트로서 우리가 뭐 가늠할 수 없는 수익률이에요. 자, QQQ 역시, 그러니까 나스닥 역시 484%나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스파이 역시 S&P 500이죠. 스파이 역시 293%로서 뭐 한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자, 아무튼 길게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역시 성장주, 기술주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은 역시 커머디티라는, 그리고 뭐 골드 이와 같은 좀 자산을 섞어줄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주랑 테슬라랑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이렇게 상품이랑 뭐 골드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뭐 헬스케어 같은 경기 방어주들, 뭐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것도 또 들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최근 10년간은 비트코인이 가장 뭐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최근 10년간은 뭐 DBC, 그러니까 상품 쪽은 별로 안 좋았어요. 다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저도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연준이 돈을 풀고 어느 정도 완화하는 통화 정책을 보일 수가 있다면 다시 한번 뭐 QQQ라든지 이런 기술주 성장주 쪽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더욱더 큰 수익률을 안겨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스터 총재 비둘기파 발언이 있었는데요. 자, 아직까지 12월 14일, 그러니까 다음 FOMC 회의 때 0.5% 인상 확률은 75.8%로서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연준 위원들이 상반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뭐 기준금리가 5에서 7%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최근 쏟아냈지만, 오늘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12월 14일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확률과 관련돼서 제가 트래킹을 해드릴 거고요. 12월 14일에 이르면서 이 확률이 만약에 낮아진다면, 0.5% 인상 확률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는 반대로 계속해서 이 확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 신압으로 반등하는 장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1.22% 상승한 거의 한 170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를 볼게요. 이 봉 하나가 한 줄을 뜻하는데요. 현재 200일 주봉선에 거의 닿으면서 지금 지지를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현재 뭐 2년 전 주가 수준으로 회귀를 했기 때문에 한 160불대에서는 정말 지지를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봉상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살펴보면 올해 7월 달에 약 한 3중 바닥을 제가 만들어서 반등을 하면서 이게 찐 반등이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틀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중 바닥을 만들려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의 바닥을 만들고 지금 5번째 바닥을 만들려는 듯한 모습이에요. 2년 전 주가로 거의 회귀했고 5중 바닥을 만든 만큼 이번에 반등을 하면 정말 찐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한 300불대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수준의 반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 글로벌 증시, 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중국 증시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반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테슬라는 이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따른 뭐 우려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중국 로컬 판매가 생각보다 적은 것이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죠. 바로 수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중국 측 미디어 뉴스에 따르면요, 신화 테크놀로지 뉴스에서는 10월 24일에 테슬라가 5에서 한 9% 정도 차량 가격 인하를 했었죠. 중국 로컬 판매 가격을 인하했는데, 테슬라가 기대했던 것만큼,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오도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시장과 테슬라는 10만 대에서 17만 대에 중국 로컬 판매 오도를 기대했지만 현재 뭐 5만 대 오도밖에 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중국의 뉴스 뭐 통신사에서는요, 테슬라 오도의 증가가 좀 느린 것 같다, 기대보다 느린 것 같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가격 인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 차이나에서는요, 이러한 루머들을 다 부인하고 있고,
올해 내로 또 다른 가격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실제로 10월달, 11월달 판매량을 보면 수요 문제는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테슬라는 매 분기 첫 번째, 두 번째 달은 수출에 집중을 하죠. 마지막 달에 중국 로컬 판매에 집중을 하는데요. 지금 10월 달, 11월 달이니까 4분기의 첫째 달과 둘째 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출에 집중하는 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로컬 판매가 상당해요. 다른 뭐 매분기 첫째 달과 둘째 달을 더했을 때 판매량보다 이미 훨씬 더 많은, 아직 11월 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훨씬 더 많은 수량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7, 8월 달을 합했을 때 중국 로컬 판매량이 4만 3천 대였는데 지금 이미 5만 5천 대를 넘어섰고요. 현재 뭐 21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2만 대 정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약 10일 동안 2만 대 정도가 더 판매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약 한 7만 5천 대까지 판매가 되면서 로컬 판매 첫째 달, 둘째 달 합쳤을 때는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지금 훨씬 더 높은 막대 수준을 볼 수가 있죠. 자, 게리 블록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테슬라 차이나는 수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중국의 경기가 지금 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뭐 가격 경쟁이 브랜드 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테슬라가 또 한 번의 가격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현재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연말 이내로 12,000위안에 달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자, 이번 4분기에 테슬라 차이나는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11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계속해서 중국 로컬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주당 14,000대 이상 팔았으니까 이번에 한 10일 동안 2만 대 정도는 충분히 판매가 되어서 정말 기록적인 첫째 달, 둘째 달을 합한 중국 로컬 판매량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4분기 판매량도 기관이 예상하는 뭐 42만 9천 대보다 좀 높은 수준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트위터를 개혁을 하면서도 테슬라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 속속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현재 캐나다랑 미국에서는 FSD 베타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캐나다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죠. 토론토 시내에서는 FSD 베타를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레일 위를 달리는 전차, 그러니까 TTC 때문이었는데요. 약 7개월 동안 토론토 다운타운 이외에는 뭐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뭐 7개월 동안 토론토 시내는 이러한 전차 때문에 FSD 베타가 사용이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반영해서 다음 달에 정말 북미에 와이드 릴리즈 시키겠다, 버전 11을 통해서 와이드 릴리즈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또 하나 일론 머스크가 아직 테슬라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요. 이런 것도 챙겨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모델 Y 퍼포먼스에도 트랙 모드를 넣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It's coming 하면서 모델 Y 퍼포먼스에도 트랙 모드가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뭐 뉴질랜드나 호주 분이신 것 같은데 이쪽 분의 의견도 얘기를 지금 들어주면서 이렇게 응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테슬라에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트랙 모드라는 거는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는 모드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급하게 커브길도 돌아야 될 것 같고요. 뭐 레이싱 모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모델 Y는 SUV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다가 커브를 돌게 되면은 차량이 뒤집힐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 게 바로 SUV이기 때문에 트랙 모드를 넣지 않아 주었는데요. 자, 모델 Y는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뭐 제로백이 4초대 초반을 기록할 수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트랙 모드 넣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 X랑 소형 SUV에는, 그러니까 모델 Y에는 차량 크기랑 무게 모양 때문에 트랙 모드가 없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넣을 수 있게 지금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트랙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뭐 가속 성능과 핸들링 성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트랙을 돌려면. 자, 가속이 빨라지고 핸들링이 좋아진다면 역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냉각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차량 시스템이 잉여열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트랙 모드 넣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의 개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선만으로도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게 테슬라는 참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아직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상당히 세심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기차는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게, 호주 역시 우리나라 못지않은 뭐 자동차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지원을 천천히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EV 인센티브 도입을 고려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호주 뭐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미 이와 관련된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전기차 보조금이 4,700 AU 달러에서 뭐 9,000불까지 이르른다고 합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뭐 3,000불에서 한 6,000불 수준인 것 같아요. 개인들에게는 한 3,000불대, 그리고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 사업자들에게 한 6,000불대까지 EV 크레딧 보조금을 주는데요.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수소 전기차까지 다 준다고 합니다. 다만 PH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요, 2025년 4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해요. 아주 테슬라에게 유리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호주 시장은 토요타라든지 뭐 혼다라든지 일본 브랜드가 강한 곳인데, 일본 브랜드가 지금 마땅한 전기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카메이커 포드 역시 여기에 전기차를 제대로 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한 법안은 테슬라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때문이라도 테슬라는 뭐 2030년까지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니는 최근 혼다랑 모빌리티 합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 소니 혼다 모빌리티의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와니 씨가 원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차량 내부 가전에는 소니가 진출을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나라 뭐 LG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소니의 강점 역시 엔터테인먼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플스 5라든지 소니의 뭐 음반, 영화,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점을 드러낼 수 있다. 혼다 전기차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를 집어넣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테슬라를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소니랑 혼다는 약 우리 돈 1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전기차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던 일본 브랜드마저 이렇게 합작사를 만들면서 전기차 시장을 그 저변을 넓혀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차량 안에서는 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넷플릭스, 유튜브 다 볼 수 있고요. 게임도 지금 할 수 있죠. 모델 S 플레드 같은 경우는 스팀을 채용을 해서 이미 고사양의 게임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무튼 소니는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들의 이런 적극적인 전기차 참여는 시장 저변을 넓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없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테슬라의 자사주 매입 속법과 관련해서 지금 청원이 이어지고 있고 4천여 명이 넘는 테슬라 주주들이 지금 사인을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살펴보니까 5,400명 정도 지금 사인을 한 상황이에요. 자,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는 당연히 10 빌리언의 바이백을 할 것이자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정말 언제 크게 상승할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주식이죠. 떨어질 때도 빠르게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도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의 이 단기적인 어려움을 잘 견뎌내시고 장기적인 마인드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달부터 FSD 베타 와이드 릴리즈도 시작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7,500불에 달하는 미국 EV 크레딧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내년 중순에는 사이버 트럭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을 기약을 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뎌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